안녕하세요 여러분, 성정입니다. 오늘 국가직에 참여하신 여러분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지금 하루 종일 문제 풀다가 이렇게 말을 하려니까 좀 목소리가 평소랑 좀 다른가요? 자, 반갑습니다. 예, 제가 지금 게시판 지금 보고 있는데 소지님, 그리고 뒤에 이름이 쭉, 여기 이렇게 누르는구나. 지원씨, 두리안님, 리페어맨님, 치킨 픽업해서 가고 계시대요. 그래요. 지금 치킨 픽업해서 가다가 지금 저희 영상 켜신 거죠. 아, 정말 오늘 고생하신 것도 많은데 이렇게 영상까지 보시려고 켜셨으니까 그냥 해설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라이브 해설에서는 여러분이 궁금하신 부분들, 그리고 제가 오늘 시험장에 직접 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아침에 오늘 제가 가면서 그 길에서 제가 조금 일찍 도착했는데 많이들 일찍은 안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잠깐 저 들어갑니다 라고 인사하고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올려드렸는데 그거 보시고 저희 가다반도 빨리 올라가서 저희가 제일 아마 먼저 올렸던 것 같아요. 가다반도 제가 시험장에 들어가서 직접 뒤에다가 막 이렇게 깨알같이 적어가지고 나왔거든요. 올려드리고 해서 아마도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느끼셨을 그 감정과 제가 같은 눈높이로 같은 걸 바라보고 같은 실시간 시간에 동시간에 같은 걸 바라보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 이제 좀 목소리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시험지 보기만 해도 떨려요. 그랬어요. 저기 우유님, 정혜쌤 다른 과목 푸셨나요? 제가요? 제가요? 저 그거 봤어요. 무진기행 봤어요. 그거는 살짝 봤는데 다른 과목 그냥 보기만 했어요. 저는 풀지는 않았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제가 두리안님 가다반 진짜 대박 빨리 올라왔어요. 예, 맞아요. 제가 시험 보자마자 저희 작업해서 저희 또 우리 실장님이 또 작업하고 있다 바로바로 올려주셔가지고 여러분이 아마도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빨리 채점을 하고 저 문제는 왜 저게 답이야? 저게 왜 꼭 답이어야 되나? 이걸 되게 많이 궁금해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총평도 아까 우리 에듀윌 쇼츠로 다시 올려서 드렸지만 이번에 이 시험의 의도는 아주 명확했고 인혁처의 앞으로 방향성은 정말 명확해졌습니다. 고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될 방향성 또한 명확해졌습니다. 해당 시험은 3년 그리고 4년째 이어서 평이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이함이라는 것 자체를 자세히 뜯어보면 이 안에서 문항 비율에 있어서의 변화가 있었고요. 우선 먼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 평이함이라는 거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도 이후에 이렇게 저희 카페를 통해서 무기명 투표를 해주셨는데요. 평이했다라고 해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평이함이라는 건 전체적인 난이도인 거지 내 개인적으로는 뼈아프게 아픈 문제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도 정말 고민했다가 결국은 틀렸던 게 연속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됐었을 때 분명히 내가 뭐가 잘못됐지? 아마 지금 머리를 붙잡고 앉아서 이게 도대체 뭐가 잘못됐길래 난 이렇게 된 걸까? 라는 마음으로 화면을 마주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비록 시험이 끝난 지 몇 시간 되지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뭐 얼마나 많은 자료를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까 싶겠지만 여러분이 상상하신 이상으로 제가 시험장 안에서부터 기록을 해가지고 나왔고 저희 연구실에서도 발빠르게 같이 손을 맞춰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직접 접속해 주신 여러분에게 이 시험이 도대체 뭘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어떤 근거로 나왔는지까지도 차근차근 길지는 않은 시간이에요. 라이브라서 꽉꽉 채워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 평이해진 난이도라는 것이 여러분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뿐만 아니라 이 부분도 좀 달라졌어요, 여러분. 자, 지금 보면 명확하게 의도가 보이더라고요. 어휘를 네 문제를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휘가 전반적으로 평이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다가 문맥 추론도 가능했는데 생활영어로 3개를 넣었다는 거야. 그러면 생활영어가 2개에서 3개로 늘면 이 하나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거 어디서 줄었을까요? 문법에서 줄었다는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결국 문법 난도를 문법에서 비율을 줄이면서 생활영어로 평이한 문제들 여러분에게 내어드리면서 전반적으로 시험에 난도 조절을 들어가겠다. 국가직은 계속해서 작년, 재작년도 그러하였다. 고로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방향성으로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만약에 정확한 방향성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제는 확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2년간, 3년간의 계보를 볼 때 국가직이 평이한 것에 반해서 사람들 약간은 여러분들 방심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지방직에서 살짝 난도를 높였었어요. 그래서 연애 마지막에 오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쳐버렸던 학생들이 존재했었고요. 또 역으로 국가직에서 이렇게 평이한 난이도를 내어보냈지만 나는 긴장을 풀지 않겠어. 내가 준비했던 것처럼 텐션 있게 확실하게 준비하겠어. 라는 학생들은 역시나 지방직에서 국가직과는 다른 결과로 그리고 국가직에서 결과랑 합부라고의 반대의 결과로 지방직의 결론을 냈던 학생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면 지금 적어도 화면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우리는 전략적으로
국가직이 평이함으로써 우리의 텐션을 낮추려고 했고 우리의 긴장감을 완화시키려고 했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긴 시간, 적어도 11달 준비했던 그 시간만큼 앞으로 지방직의 남은 시간 동안에 그 방향성을 유지하고 그리고 기출을 철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겠죠. 필요하겠죠, 여러분. 명료합니다. 자, 제가 시험 문제를 풀면서 계속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이 선택지부터 시작해서 이 문제 설정 부분까지 이건 모두가 다 의도를 포함하고 있구나. 그냥 낸 게 아니구나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어요. 제가 제일 먼저 접했을 거 아닙니까? 전국에 제가 제일 먼저 문제를 접했고 그리고 저는 국어도 안 풀었으니까 바로 영어부터 풀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10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제가 머릿속에 품었던 생각들을 우선 크게 3가지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2023 국가직 우선 첫 번째 필수어휘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기조이기 때문에 특이할 건 없어요. 하지만 필수 어휘들이 문맥으로 추론까지도 가능하게 됐다는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기출 그리고 필수까지 보강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이미 기적복화 시리즈 그리고 기적사를 공부했던 여러분들이라면 이미 봤던 어휘들이 문맥까지 추론까지 되니까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스타트를 1, 2, 3, 4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만 보여드리는 거 아니고 잠시 후에 각 문항마다 출처 그리고 어떤 책에 어떻게 나왔는지까지 모두 다 제시해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기적복화 열심히 손에서 놓지 못하고 공부하셨던 여러분들 정말 결과로 다시 점수로 환원해서 가져가셨으니까 그것만큼 우선 마음 편하게 보셨을 거예요. 자, 이어지는 여러분 우리가 문법은 문법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필수 위주로 나왔어요, 여러분들. 목이 메네. 필수 위주로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문법 문제 중에서는 7번 문제. 7번 문제의 정답이 바이랑 언틸이잖아요. 여러분들 요 문제거든요. 요 문제인데 요게 오답률이 문법 중에 제일 높아요. 이 말은 뭐냐? 필수인데 이건 지엽적이에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이거는 usage라고 해서 용법을 묻는 거거든요. 바이랑 언틸이 둘 다 까지란 말이야. 그런데 까지인데 이 바이는 마감을 하는 바이고 till, until 같은 경우에는 지속이 되는 까지예요. 그럼 이 2가지의 까지 중에서 고르는 건 이거는 지엽적인 문제 맞죠? 그런데 이 지엽적인 문제에서 문법 오답률이 높다는 거. 그럼 우리는 필수적인 것과 지엽적인 것 2가지를 동시에 가져가야 되는데 필수적인 것의 비율은 높지만 지엽적인 것도 놓지 말아야 되겠다는 걸 보여주죠. 자, 전문항 모두 여러분들 역시나 빈출 문법에서 근거 하나씩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독해 같은 경우는요. 이게 독해에서 보면은 기출 소재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 기출 소재가 반복되고 그리고 또 변별력 있는 문항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20번 문항 여러분들 마지막에 정답 체크할 때 조금 고민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변별력 문항이 20번인 건 맞지만 그 속 내용을 조금 들여다보면 사실은 어휘와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따 저랑 해서 들으시면서 이게 무슨 얘기지? 아마 한번 같이 차근차근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더더욱이 중요해진 게 소재도 여러분들 반복되면서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변별력 있는 문제들은 그 와중에서도 계속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잽잽을 날리고 있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려운 문항들도 섞여 나올 수 있다는 거고 반복되는 문항들도 나올 수 있다는 건데 이럴수록 우리한테 중요한 건 선택지를 제대로 분석해서 그 정답들을 좁혀나가는 방식이에요. 근데 요번에 여러분들 제가 문제를 풀면서 더 느꼈던 건 뭐냐면 선택지의 의도가 진짜 명료하게 보이는구나. 저랑 선택지 분석할 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2가지 서로 반대되는 것이 있다면 그 2가지라는 것이 그냥 나온 게 아니다. 자, 우주의 그 많은 단어들 중에서 어떻게 내가 보는 선택지에 2가지 어휘가 반의어가 있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것에 좀 더 집중해서 선택지를 분석하고 그리고 질문을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했던 거 기억나시죠? 맞아요, 여러분들. 그걸 그대로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였어요, 여러분들. 김지연, 포인트가 그거였구나. 뭘 그거였다고 했는지 모르겠다. 후다닥 올라가지고. 아프지 마세요. 아프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새벽부터 여러분 시험장에 들어가신다고 저도 이제 준비하고 이제 들어가는데 3시에 깨고 4시에 깨고 5시에 깼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최종은 5시 반에 깼는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약간 지금 멍한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시험을 어떻게 보셨다 이렇게 연락들을 받고 나니까 조금 안도감이 내려와서 제가 조금 목소리가 약간 떨리는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고 여기가 좀 추운 것 같기도 합니다. 피디님 조금만 요거 좀 에어컨 좀 없애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나 이런 말이 너무 아프다. 자, 성한킴님, 선생님 분명히 체감은 어렵지 않았는데
분명히 다 아는 거였는데 너무 아쉬워요. 이거. 은주 씨, 기빈출 수업 너무 좋아요. 은주 씨 지금 기빈출 수업 들으시면 우리 신규생이신가 보다. 빈출과 기본을 같이 하는 기빈출 수업이었는데요. 사실 그래요. 저 어제 사실은 제가 현장 노원에서 진행할 때 언틸과 바이를 구분해서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어제 우리 오늘 시험 보는 학생들도 앉아 계셨는데 저는 너무 마음이 그래서 따뜻했어요. 7번 문제 풀면서. 우리 직전에 들으신 학생들은 눈에 바르고 갔는데 어떻게 못하겠어라는 생각이 드니까 7번 문제 보면서 좀 지엽적이었지만 괜찮았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었어요. 시험장에서 교수님 만났으면 눈물 날 것 같아요. 나 못 알아봐. 네, 우선 마스크도 많이 쓰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못 알아봤을 거고 저 시험장에서 누군가에게 방해되지 않으려고 최대한 조용히 있다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를 보시지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1번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intimate. 친근한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뒤에 보면 friends가 나왔어요. 친구잖아요. 친구는 친근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뒤에 있는 명사, 펜 어딨지? 뒤에 있는 명사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추론을 할 수도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 보시면 그녀가 계획을 세웠는데 그녀의 가족도 초대하기로 계획을 세웠고 그리고 몇몇의 그녀의 친근한 친구들, 자, 친구들의 문맥도 확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푸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다들 모여서 맛있는 음식 먹는데요. 오늘 저녁도 여러분 맛있는 거 챙겨 드세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intimate이라는 것은 기적복합 569번에 그리고 기본서의 중고등어의 3306까지도 여러 번 반복되는 어휘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어떤 책 보고 계실지 몰라서 제가 다 준비했고요. 자, 오늘 준비한 이 자료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준비한 자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교재로 직접 페이지도 확인하고 맞아 나도 저 책 있었는데 나 저 교재에 있었는데 왜 덜 봤을까 라는 마음으로 자책하라는 거 아니고 앞으로 남아있는 시험에 우리 전열을 가다듬기 위해서 좀 과도하게라도 제가 이렇게 모든 출제인 거를 다 제시해 드릴 테니까 너무 마음 아프게 바라보지 말고 앞으로의 우리 가능성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나머지 선택지 모두 어떨까요? 여러분들 저희 전체 다 기적사, 기본서, 기적복합. 기적복합 되게 여러 번 반복되고 있죠. 기적복합 그래서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던 분들이 이 결과를 볼 수밖에 없었던 게 이런 부분 때문인 거고요. 그리고 기초적인 어휘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와야 될 어휘가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어휘에서는 여러분들 이게 지속적인이란 뜻이에요. 그럼 지속적인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constant. 자, 결국은 지속적인이죠. 역시나 퀵스타트 데이 9번에 여러분들 그대로 제시됐고요. 자, 우리 이렇게 보시면 기적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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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적사. 근데 이런 거 눈으로 한번 보면 또 좋잖아요, 여러분들. incessant. 자, 그대로 여러분들 알았죠? 우리는 ongoing으로 문제를 제시했고요. 문제는 이렇게 그대로 제시가 돼서 지속적인이라는 필수 어휘입니다. 되려 요 어휘 난이도가 요거보다는 조금 어려웠었고요. 밑에 있는 어휘가 필수 요소로 나오고 있는 것은 변함없는 기조가 될 겁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대신 그런데 필수만 외워서는 우리가 경쟁력이나 아니면 혹시라도 난도 조절 들어갔은 문항에서 점수를 놓칠 수가 있으니까 범위를 요만큼만 공부하지 말고 조금 넉넉하게 남은 시간 동안 이미 외웠던 어휘들 눈으로 발라가면서 복습만 조금만 더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들어가는 거고요. 문맥상도 보시면 여러분들 확보가 가능할 수 있는 지문으로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가시면 팬데믹 얘기가 독해로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팬데믹이 우리가 독해로 나오진 않았고 그냥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유연병, 전염병 때문에 자, 회사는 hold off 했습니다. 여러분들 뭘 했다는 거예요? 우선 중지했다는 거죠. 그런데 뒤에 목적어도 명료해요. 여러분들 뭐예요? 계획을 여러분들 중지하다, 연기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예요? 자, 근데 그 계획이라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제공하는 겁니다. 자, 일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중지해야만 했습니다. 뭐 때문에? 팬데믹 때문에. 자, 여러분들 여기 suspend라는 단어가 있어요. suspend라는 단어 자체가 되게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중지하다, 그만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외에도 되게 다이어이기 때문에 suspend 같은 단어들은 다이어임을 짚어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그 많은 뜻 중에서도 중지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것은 정답이고요. 나머지 어휘들 역시나 필수 어휘들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적복합에서 다 한 번씩 언급됐던 어휘이기 때문에 지금처럼만 어휘 수준을 유지하시면서 가시면 지방직에서도 어려움 없이 가실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3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관용어 대사전에 나오는 구동사 표현이 나왔습니다. 구동사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두 가지 우리가 홀드도 알고 어프도 알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표현들은 그 자리에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미리 준비하고 들어가셔야 되죠. 왜? 이디엄은 대부분 다 암기기 때문에 준비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준비를 못했을 경우에도 여러분들 계획,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멈추다라는 뜻이라는 걸 유추할 수 있어서 어렵지 않게 푸셨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4번입니다. abide by, 준수하다라는 뜻으로 여러분들 우리 역시나 관용어 대사전에서 여러분들 보셨을 텐데요. abide by인데 이거는 문장에서 준수하다라는 뜻으로 다른 단어를 쓴 게 아니라 accept, 수용하다, 받아들이다. 왜? 우리가 준수하다가 대표적인 뜻이지만 인정하다, 받아들이다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것까지 내가 두 번째, 세 번째 뜻까지 못 외웠다고 하더라도 문맥을 본다면 우리가 이 거버너가 뭐였냐면 그 지역의 주지사가 말했대요. 그가 이렇게 할 것이다. 결정을 고등법원에 있어서 프리즈너를 죄수를 석방하라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준수하겠다라고 말을 했대요. 그러면 그 준수하겠다는 건 결국 뭐예요? 받아들이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을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죠. 이렇게 정답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역시나 이렇게 기적복합 기본서를 통해서 반복됐던 어휘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교재 출처까지 체크하시는 대단하시네요. YJ님, 제가 했다기보다 저는 시험장에 들어와서 시험만 보고 왔고 이동하는 사이에 저희 연구실 우리 직원분들께서 정말 열심히 그리고 제가 이렇게까지 사실 하면 아니 자기 책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적복화는 현장에 많은 학생들이 쓰고 있는 책이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많이 사주셔서 또 우리가 출간 당시 1위까지 했던 책인데 제가 이걸 홍보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거 아니고 오늘 공부하시고 오늘 시험을 보시고 그리고 현장에 나와서 이렇게 영상까지 보시는 여러분들이 내가 틀린 문항이 있으면 얼마나 답답할 거고 그리고 얼마나 급한 마음으로 내일을 준비하고 지방직을 준비하고 서울시 교행직을 준비하시고 싶은 마음이시겠어요. 그분들이 이 내용을 듣고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니라 살짝 기억이 안 났다. 아니면 잘 보셨으면 여러분 수고하신 만큼 잘 나왔다. 나머지도 끝까지 우리 힘내봐요. 라는 마음에서 준비한 겁니다. 네, 자 우리 문항집에서 보시면 abide by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희 단원배역 문풀 예상 문제에서 정답으로 제시가 됐기 때문에 한번 그때도 눈으로 예쁘게 한번 봐주셨으면 정확하게 이번 문제 풀면서 반가운 마음으로 4번까지 지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5번 문제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이거 너무 어려울까 걱정 되게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문장이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중간에 이거 지금 마침표가 없어요. 여러분들 맞죠? 마침표가 없죠? 없어요, 여러분들. 마침표가 없기 때문에 이건 제 시험지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건 또 우리 분사에서 마련해 준 시험지인데 마침표가 없는 이 문장이 한 문장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시험장에 샜긴 샜거든요. 이게 50 몇 단어였었어요. 근데 이렇게 긴 문장이 나오는 거. 자, 봐요. 밑줄형. 제가 밑줄형은 뭐 주의하자고 그랬죠? 줄바꿔쓰기 주의하자고 그랬었죠. 줄바꿔쓰기. 즉, 이 문제에서 최대한 이 상황을 이용해서 이 사람들이 문제를 낼 때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줄바꿔쓰기를 하면 길어졌을 때 문장의 뭐를? 신텍스를 분석을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걸 장치로 이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때 제일 많이 나오기 쉬운 게 뭘까요? 주어가 긴 주어일 때. 제가 항상 긴이라고 말씀드리자. 긴 주어일 때. 두 번째 뭐랬죠? 준동사, 정동사. 이거 기억나시죠?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 요거 왔다 갔다 하는 문제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지금 보셨을 때 얘가 지금 주어와 동사가 너무너무 먼 거리에 있어요. 이거는 제가 형광펜으로 한번 해드릴게요. 바로바로 우리 문제 푸는 스타일로 여러분들. 자, it is argued that 대절 이하 이렇게 들어갑니다. that은 접속사로 쓰인 거고요. biomedical view가 문장의 주어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동사가 어디 있느냐? 우리 기억나시죠? 첫 번째 명사가 문장의 주어이고 마지막 동사가 문장의 수로다라고 했던 거. 천명주, 마동술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 그러면 대절 이하에 여러분, 이하의 첫 번째 명사는 medical view가 문장에서 주어에 해당이 돼요. 첫 번째 명사니까. 그러면 마지막 동사는 누구냐? 자, 뒤에 보소. 뒤에 보니까 펜 색깔 바꿔서 보여드릴게요. 뒤에 전명구로 수식하고 있죠. 그거 다시 관계대명사로 다시 한번 수식하고 있죠. 다시 접속사로 주어 동사 들어가고 있죠. 그럼 여기까지 끊어줘야죠. 이 접속사는 앞에 걸리는 거니까 여기까지 끊어주고 나면 뒤에 consult 따라오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문장 대절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뚝뚝뚝뚝뚝뚝 여기까지 들어가야 돼요. 여기까지 들어가는데 지금 수식어가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걸까요?
수식어 여기 있잖아요. 딴딴따단 딴딴따단따단 딴딴따단 딴딴따단 오 여기까지. 자 동사의 밑줄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 뭐 하기로 했죠? 태, 수, 시. 자 태와 수와 시제를 보기로 했죠. 그러면 지금 우리 문장에서 딱 보자마자 물리적으로 얘가 주어예요. 난 빨간색을 쓰고 싶은데 문장에서 노란색 할게요. 여러분 이게 문장의 주어예요. 이게 동사예요. 그러면 주어와 동사의 무슨 일치? 수일치. 시제. 또 뭐도 봐야 돼요? 태도 봐야 되죠. 자 그런데 주어가 하나란 말입니다. 자 여기 s가 없죠. 그럼 여기 s가 뭐 해야 돼요? 붙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매우 긴 뭘까요? 주어와 동사의 무슨 일치? 수일치를 물어보고 있다는 거죠. 즉 밑줄형 문제에서 가장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는 신텍스를 가지고 낸 문제, 정말 최장으로 긴 문장을 통해서 낸 문제, 역시나 여러분 우리 연습하고 들어가는데 시험장에 들어가서 잘 못 볼 수 있어. 드가자잉 시험 볼 때 너무 떨려서 제대로 보지 못해서 그럴 것 같았어. 조금 춥더라. 저도 우리 강의실에서 좀 추웠거든요. 막 손 시려웠는데 5번이니까 긴장을 좀 덜 풀렸을 수 있어. 그런데 못 본 거잖아. 모르는 게 아니었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어지는 지방직 서울시 교행직에서 당신의 실력을 보여주면 돼요. 할 수 있죠? 드가자잉. 오케이, 할 수 있죠? 제가 대답 보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해당되는 문장에서 얘랑 수일치 해주는 거고 나머지만 빠르게 한번 짚어드리면요. 가목적어 문장입니다. 가목적어 그리고 진목적어 문장이고요. 그리고 접속사 대시고요. 여러분들 동사로서 지금 동사를 수식해주는 부사 들어갔으니까 여기 보시면 가목적어 접속사 수일치 형용사 부사 파트 여러분들 빈출 문법 그대로 제시됐었고 한 포인트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 6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여러분 해당되는 문제 제가 이런 식의 문제를 마지막에 고퀄에서 냈었을 때 여러분들이 많이 당했었어요. 기억나실까요? 고퀄에서 오답률이 높았던 1회, 2회, 3회 문제가 앞서서 언급된 것들을 다시 대명사로 받았을 때 그 대명사가 뭔지를 파악하지 못하면 여러분 실수가 나는 문제들로 설계해서 진행했었던 거 기억나실까? 고퀄 모의고사 1회, 2회에서 여러분들 반복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진행을 했죠. 그리고 1, 2회에서 오답률이 높아서 제가 3회에서도 같은 문제를 설계했었는데 이 문제가 딱 그런 문제예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여러분. 단순하게 이게 사역동사네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 한번 보시면 여성은 여성인데 여러분들 뭐예요? With a tip. 펜슬이 그녀의 머리카락에 꽂혀 있대요. 그런 여자가 has finally 드디어 had it removed. 뭐 했다는 거야? 그것을 제거했다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옆에가 이렇게 생겨서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옆으로 조금 옮겨서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들 봐봐요. hav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우리 얘가 사역동사니까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자, 동사 원형 쓸 수 있죠? 그죠? have는 여러분들 많이 쓰진 않지만 뭐도 쓸 수 있다고 그랬어요? ing도 쓸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pp 형태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다만 이게 pp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건 누구 보고 결정한다고 그랬죠? 목적어의 보호의 관계가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보고 결정한다고 했었죠.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몰라? 모르지 않아요. 알잖아요. 그런데 이걸 왜 놓쳤을까? 여기에 있는 이 목적어가 이런 이수로 표시가 됐다는 거야. 이게 이수로 표시가 됐으니까 우리가 놓칠 수 있었던 거야. 이 it이 바로 뭔데? 단수명사 앞에 나오는 이 펜슬이었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봐봐요. 이렇게 펜슬로 써놓고 보면 이걸 틀린 문제가 아니야. 봐봐요. have 사역동사. 목적어 펜슬 그리고 remove. 자, 그럼 여러분 봐봐. 지금 펜슬 입장에서는 remove. 제거할까 제거되어질까? 제거되어지지. removed. 이렇게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 아이고 참 정확히 하셨어요. 그래요. 맞아요. 대명사 문제. 맞아요. 맞아요. 자. 그렇죠. 그쵸. 예, 지금 보고 있느냐고. 근데 맞아요.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이 맞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have 다음에 사역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뒤에 pp 형태. 맞아요. 두리아님 정확하게 말씀 주셨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it이라고 나와서 헷갈렸던 거야. 봐봐요. 다른 것보다 얘가 줄이 길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에 MSG가 많이 들어갔다는 거고 설계가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 대명사가 왔으면 이게 뭔지를 반드시 확인했었어야지. 우리 이번엔 당했으면 다음엔 당하지 말아요. 맞추신 분들 잘하셨어요.
자, 정답은 4번이고요. 나머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be expected to 표현도 있고요. 여기 있는 to 부정사가 수동으로 나왔던 부분입니다. 자, 이어지는 파트는요. had를 우리 하자마자 구문이잖아요. had 주어 PP when before 그다음에 주어 동사의 과거형 맨날 나오는 그 하자마자 구문 한 번 더 나왔습니다. 밑에 거 보시면 recommend 추천하다 대절 이하를 기억나시죠 여러분? 앞에 recommend 나왔을 때 뒤에 나올 수 있는 양상은 세 가지다. 뭐요? 자, should 동사 원형인데 should가 생략되면 갑자기 be가 나온다거나 not 동사 원형이 나온다거나 주어가 3인칭이 단수임에도 불구하고 s가 붙지 않는다. 어디 있어요? 이거네요. 주어가 3인칭이 단수임에도 불구하고 s가 안 붙었잖아. 아마도 어렵지 않게 푸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7번입니다. 자, 잘못 옮긴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여러분 제가 이 문제를 보면서 제가 6번까지는 앞으로 이후의 수업에서 이제 어떤 설계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방직에 이거 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준비한 대로 이걸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7번을 딱 보는 순간 이것까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7번 오답률 높은 편이에요. 혹시라도 틀리신 분들이 있으시면 우리가 이거를 맞고 틀리는 걸 좀 떠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조금만 해보자고요. 우리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여기에 있는 이 until이라는 것 자체가 접속사로도 쓰이고 전치사로도 쓰이는 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포인트는 여러분 뭐냐면 이거는 우리 필기 좀 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until과 by는 둘 다 전치사로 까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정 시점까지 마무리를 할 때, 까지를 마무리할 때 예를 들어서 가게는 12시까지 문을 연 상태다. 가게는 문을 12시까지 연 상태다. 라고 하면 그 가게는 is open, 열려져 있다. 언제까지? Until midnight. 왜? 12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쭉 영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쭉 영업을 하고 있으면 until.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었죠. 아시는 것처럼 숙제를 12시까지만 제출을 해. 12시까지만 숙제를 제출을 해. 라고 한다면 11시 59분까지도 숙제를 하다가 제출만 12시에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12시에 마감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럴 때는 뭐를 쓴다? by를 쓰기로 했었죠. 기억나실까요, 여러분들? 자, 마감의 개념, 종료의 개념이면 by를 쓰면 되는 거고 쭉 지속되는 개념이면 until을 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해석할 때 쭉 이란 말을 붙여서 해석을 했을 때 자연스러운 건 until이다. 쭉 이라는 말과 붙여서 해석했었을 때 자연스러우면 until이다라고 했던 얘기를 제가 어제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상당히 지엽적인 문제예요. 사실은 보세요. 우리는 그 일을 끝내야만 한대. 끝내야만 한대, 여러분. 자, 이번 달 말까지. 그러면 이번 달 말일 전날까지는 일을 하다가 끝내는 날에 끝내는 거잖아요. 그죠? 끝내는 날에 마감을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쭉 마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날만 마감을 하면 되는 거니까 until이 아니라 뭘 써야 돼? by를 써야 돼. 그죠? 자, 이 부분 상당히 메인스트림 신텍스를 묻는 건 아니에요. 이거 용법을 묻는 거예요. 용법. 지엽이다 이런 건 좀 정확하지 않고요. 용법. 그라머가 있고 유시지가 있는데 이건 유시지에 가깝거든요. 근데 이런 게 나왔다는 건 앞으로도 그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요, 여러분들? for나 during이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똑같은 동안으로. 우리 그런 거 구분하는 거 했잖아. 똑같은 동안인데. 안 그래요?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마지막에 한 번씩 다 만져줘가면서 가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주력으로는 여러분 잘 하시는 구조 분석 우리 잘 하잖아요. 그거 잘 유지하면서 이런 용법도 잊지 않게 지방직에서 계속해서 케어해 드릴게요. 자, 정희님, 교수님 설명 기억나는데 왜 시험 푸는 당시에는 안 보였을까? 그쵸? 쭉이라는 말이 기억나죠? 정희님, 제가 이 얘기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정희님을 비롯해서 전국에서 보고 계셨던 분들,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한 번씩 들었었고 예를 들어서 스토리텔링 하면서 쭉 이런 말들은 기억이 잘 나요. 그런데 말해주면 기억이 나는데 내가 그게 우리가 이런 거를 리트리버리라고 하거든요. 복기라고 하는데 복기가 안 되는 거는요. 중간에 인코딩과 연습이 조금 더 조밀해지면 금방 개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정희님. 그리고 틀리셨던 분들도. 이 부분까지도 다 케어해 드릴게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빈출문법에서 until과 by는 아주 명료하게 출제 포인트로 잡혀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원급 비교인데요. 자, 보세요, 여러분. 내 고향이랑 그의 것을 비교했겠죠. 그럼 이 his는 소유 대명사로 그의 고향인 거예요. cat에서 cat이 빠져서 오타가 아니죠. 그의 고향이죠, 여러분. 혹여나 그러신 분들 계셨을까 저 문제 풀 때 조금 했어요. 시겁했어요, 잠깐. 자, 여러분들 이거 같은 경우 every other day. 이거 그러면 격일로 이거 우리 기본서에 들어가 있는 예시예요. 자,
빈출에도 있죠. 당연히 있죠. 예. 자, had better 동사원형 뭐뭐 하는 편이 더 낫다. 그리고 in case 만일의 몇몇의 경우를 대비해서 뒤에 절 들어오는 거 기억나실까요? 요것까지 이게 문법상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7번까지 해서 이제 우리 문법 얘기를 마무리를 하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문법을 잘 안 틀려요. 우리 학생들 문법도 참 제가 너무 자랑스러워할 만큼 너무너무 잘해주시는데 이게 어떤 구조적인 부분에서 어떤 특정 부분에서만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한테 안 나와 이런 거 하지 말자라고 하기에는 저는 너무 성격이 너무 약간 뭐랄까 꼼꼼하기도 하고 또 집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메인스트림 위주로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해왔지만 유세지의 부분도 절대로 여러분들 그냥 두지 않을 거니까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하셨던 것처럼 하시면서 마지막에 눈에 바르면 시험장에 들어가서 저를 더 많이 기억이 나요. 그럴 거니까 지금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현명하게 시간을 배치해서 메인과 그리고 이렇게 가장자리에 있는 이런 용법들까지도 다 우리 한번 케어해봐요. 자,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우리 독해입니다. 내용 일치, 불일치 각각 한 문제씩 나왔고요. 주제, 제목, 요지 나왔습니다. 삽입, 삭제, 배열까지 밸런스도 정확하게 맞추고 있고 우리 재작년에 한번 나왔었죠. 재작년에 우리 왜 심경 분위기 추론, 다이아몬드 발견한 거 이런 것들 그런 문제들처럼 약간 사고 같은 문제들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방향성은 명료할 것 같아요. 우리 삽삭배 항상 말씀드리죠. 그래서 삽삭배 그리고 주제, 제목, 요지같이 거시적인 정보를 보는 것, 우리 시간만이 사용하는 것, 내용 일치, 불일치가 각각 출제가 되었는데요. 해당되는 문제 일치 불일치도 아주 정답 근거 아주 명료합니다. 이후에 독해는 제가 해설지를 지금 쓰다가 왔는데 아주 자세한 해설지를 여러분들 써놓을 예정이 썼기 때문에 요거 제가 맞추고 가서 마지막에 검수만 조금 보고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 자세한 해석은 저희 해설지를 통해서 에듀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고요. 저는 이 문제에서 어떤 특이점이 있었는지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윤이 기본서 문법을 커버 못하나? 아니요, 기본서에 다 나와요. 기본서를 기반으로 만들 게 빈출 문법이에요. 빈출 문법은 이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교재고 기본서는 흐름이 좋은 교재예요.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두리안님 말씀 되게 잘 하시네요. 교수님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보다는 우선 해설을 끝내고 배가 고파요. 밥을 먹을 거예요. 자,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않는 거니까 이렇게 풀고 푸는 거 맞죠? 여러분들 보시면 자,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콜린이라고 하더라고요. 콜린이라는 걸 제가 또 궁금해서 또 찾아봤거든요. 근데 콜린은 저도 디전에 몰랐어요. 여러분들 이 소재 모르던 소재였는데 바이타민 B의 수용체 근데 이것이 어떤 이런 식물 등에서 발견되는 것들을 콜린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콜린이라는 것이 자 강조되어져 왔습니다. 언제 1990년대 이래로 미국에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근거는 어디 있냐면 여러분들 이 부분을 보시면 돼요. 자, There isn't enough awareness. 인지가 부족합니다. 뭐에 대해서? 콜린에 관련해서. 자, healthcare professional. 우리 전문가 사이에서조차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냐면요. 우리의 정부가 이것에 대해서 재검을 하지 않은 거예요. 데이터에 대해서. 그리고 정책을 만들지 못했어요. 이와 관련된 1990년대 이래로. 그러면 여러분 강조됐다고 보여지지가 않지요. 그래서 아닌 것에 아닌 것을 고르는 거니까 4번이 옳게 잘 풀린 문제. 일치하지 않는 문제 정답 4번은 맞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거 풀고 바로 뒤로 들어가면 또 뭐 고르래요, 여러분들? 일치하는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우리 문제 푸는 전략 알죠? 일치하지 않는 것에는 X, 일치하는 것은 O 이렇게 풀고 계신 거 맞죠? 자, 일치하는 것을 고른다라고 하면요. 알려지지 않은 테이블 메이트들과 함께 자, 커피하우스에서 말을 합니다. 대화를 합니다. 요거에 대한 근거는 어디 나와 있냐면요. 여기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 커피하우스라는 것은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첫 번째 평등의 미팅 플레이스였대요. 평등적인 우리 모임 공간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은 채트를 했습니다. 테이블 메이트들과 함께 했는데요. 자, whether 이든지 아니든지 그들을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도 같이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으니까 알지 못하는 테이블 메이트와 converse, 대화를 했다라고 보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죠.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얘네들이 이 premise는 여러분 전제란 뜻도 있는데 땅이란 뜻도 있거든요. 땅을 차지했대요, 여러분들. 그리고 많은 렌트 비용을 냈대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작았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지요. 자, 이어서 또 보시면 얘네들은 소비자들은 허락되지 못했습니다. More than hours, 1시간 이상? 아니요, 여러분들. 여기 또 보시면 뭐라고 나와있냐면 sit for hours, 수시간 동안 앉아있다라고 하니까 여기가 잘못된 거고요. 종교적인 사람들 겁내 많아. 여기 프로테스탄트부터 쭉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가 틀렸습니다. 틀린 부분 위에다 X하는 것 그리고 맞는 부분에 O라고 체크하는 것 우리 약속대로만 푸셨으면 아마 9번까지 무난하게 푸셨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자, 밀출신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당한 것을 고르세요 라고 되어져 있는데 저는 이 10번을 혹시 여러분들이 3번으로 고르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마음이 조금 우려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얘가 막 주름을 펴주는 자 그러한 어떤 스킨 크림을 샀어요. 그랬더니 B가 뭐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것을 샀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는데 이 사람이 Why don't you believe it? 너 그것을 믿어보는 건 어때? 넌 왜 안 믿니? 둘 다 표현 가능합니다. 너 왜 안 믿어? 너 믿어본 건 어때? Why don't you 동사만이야. 뭐뭐 하는 게 어때? 이런 뜻이니까. 그런데 두 가지 다 해석이 되는데 어쨌든 상대방이 그것을 못 믿는다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못 믿는다는 표현이 있었으면 좋겠어. 여기 believe it or not 이건 아니죠. 믿던지 말던지 이거 상관없으니까 이건 아니고 믿는다 못 믿는다라는 표현들이 직접 노골적으로 표현되지 않았고 되려 내가 너를 도울 수가 없다. 너는 어떻게 사람이 그러냐? 왜 그런 걸 믿어? 그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셨을까 봐. 근데 여러분 help out은 정말로 돕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이상한 크림에 빠져 있는 거야. 근데 B 입장에선 그걸 돕고 아니고의 문제라고 볼 수 없죠. 우리가 일반적인 회화에서 너 진짜 내가 널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다. 넌 어떻게 그런 데 그렇게 잘 속니? 넌 어떻게 그렇게 기울업을 하니? 남을 잘 믿니? 이렇게 문맥이 흘러갈까 봐 제가 좀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여러분이 I don't buy it. 나 그거 구매 안 해. 그렇게 해석하셨죠. 그리고 맞추셨어요? 여러분 그때 그게 정확히는 그건 아니에요. 나는 그것을 사지 않는다라는 직역도 물론 가능하긴 하지만 이게 못 믿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I don't buy. 난 못 믿어. I don't buy it. 나 그거 못 믿어. 이런 뜻이에요. 미처 몰랐는데도 맞추셨어요. 그건 진짜 잘한 거야. 근데 저거를 왜 못 믿어? 관용 표현이고요. 제가 이걸 봤을까요? 봤죠? 어디서? 기본서 독해 필수 생활용어 표현 379페이지에 I don't buy what he said. 그가 말한 것을 나는 안 사, 안 구매해. 가 아니라 믿지 못한다. 여기 나와 있죠. 여러분, 여기 나와 있죠. I don't buy what he said. 난 그가 한 말을 믿어. 이런 뜻이 됩니다. 안 믿어. I don't buy. 안 믿어가 되는 거죠. 아니 선생님 어디 저기 있는 것까지 끌어오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건 나 쓴 사람이니까 나는 이렇게 집요하게 봐도 되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까지는 안 봐도 돼. 하지만 여기서 왜 안 믿니라는 말에 대해서 이 사람이 그 크림에 대해서 부정적일 거라는 걸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거잖아. 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것이 여기에도 낫이 있고 여기에도 낫이 있으니까 여러분 혹여라도 3번에만 이 매력적인 오답이든 못생긴 오답이든 얘한테만 안 걸리셨으면 잘하신 거야. 잘하신 거야. 이거 못 외웠다 탓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하지만 기본서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자, 이 문제 맞추셨으면 저렇게 잘하신 거예요. 자, I don't buy. 그걸 안 사요 라는 말보다는 그러면 I will not buy가 맞지. 그것도 아니잖아 여러분. 그래서 이 문장은 그거 믿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해석해 주는 게 맞습니다. 11번입니다. 자, 1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출제자들이 앞으로 계속 이런 의도를 갖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관용 표현도 들어가 있지 않은데도 이 문제들이 여러분들한테 저는 오답을 좀 불러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11번 틀리신 분들 계시면 한번 소리 한번 질러볼까요? 11번 문제에서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이런 얘기하죠. checkout이라는 말이 있어요. checkout 이런 말이 나오죠. 근데 여기에 또 checkout 이런 말이 있고 그리고 checkout이라는 말이 있어. 그러니까 왠지 이거 두 개 중에 답일 것 같아. 그런 느낌이지. 그런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출제자는 처음부터 우리가 눈에 익숙한 것들을 골라간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좀 농락하려고 하는 것이 보이죠. 사실 이 문제에서 지금 보면 문맥은 하나도 안 어려워요. 자,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어디를 나는 너한테 강력하게 추천해 주는 거 내셔널 아트 갤러리를 가봐라 하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That's a great idea. What else should I check out? 내가 그 밖에 또 체크해야 될 게 있어. 체크아웃은 확인하다라는 뜻이에요. 확인하다. 그런데 내가 체크해야 될 거 있을까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그런 말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 체크아웃은 확인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이 체크아웃 타임은 어떤 예약이라든지 숙박업소에서 나가는 그 체크아웃을 말할 때 이 붙여서 쓰는 체크아웃이거든요. 그 체크아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얘가 지금 어디를 가서 예약한 곳에서 시간을 그 시간만큼 쓰고 나가는 그런 과정은 아니잖아요. 우리 놀러 갈 때를 추천해달라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지금 이 갤러리를 추천해주는데 갑자기 체크아웃 타임이라는 건
여기 있는 단어만을 가지고 여러분들 유도한 못생긴 오답인데 우리에게 매력적일 수 있었던 문제예요. 이거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가능한 빨리 체크아웃 해봐야 돼.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밖에 다른 무언가 내가 확인할 게 있을까? 라고 했는데 가능한 빨리 체크아웃 해야 된대요. 내가 물어본 건 뭐 다른 게 있을까를 물어보지 그것을 빨리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을 만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뭐 그 밖에 다른 거 확인할 거 있어? 내가 뭐 또 확인해 봐야 될 거 있을까? 라는 문맥이기 때문에 이 체크아웃은 문맥상 가능한 빨리 해야 되는 문맥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안 돼요. 자, 그런데 뒤에 보니까 가이드 투어가 리버파크에 가이드 투어가 있는데 그게 한 오후 내내 걸려. 오후 내내 시간이 걸려라고 해서 시간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걸리는지 얘기하니까 시간이 그건 안 되겠다라고 얘기해서 제안을 해주는 건 이 체크아웃에서 얘네들이 지금 what else에 해당이 되는 게 가이드 투어가 되는 거고 그 가이드 투어 자체가 시간이 이렇게 몽창 오래 걸린다고 하니까 내가 그만큼은 안 되겠다. 미팅이 3시에 있어서 안 된다는 거. 그러면 이거는 지금 들어갈 자리가 녹색과 연결되고 노란색과 연결될 부분은 2번밖에 없는 거지. 이런 2번, 3번 이렇게 예뻐 보이는 아이들한테 여러분들 우리 속지 말자고요. 이런 문제가 이 3번, 4번에 체크아웃이 있었어요. 오케이. 최민윤이 재밌어요 해설이? 재밌어요? 다행이네요. 이렇게 공부가 재밌어? 특별한 사람이다. 자, 보세요. 자연스럽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그래요. 자, 볼게요. 자, 자연스럽지 않은 걸 고르래요. 여러분들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저는 여기에 지금 제가 관용 표현 조금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get it made, 성공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보셔야 되는 거. Let's call it a day. 되게 맨날 하는 말. Let's call it a day. call it a day 뭐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 오늘 해설 여기까지만 할까요? 끝까지 다 해야 되겠죠? Let's call it a day. 맨날 하는 말이잖아. 뭐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하자라는 표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 하면 순간 약간 움찔하면서 가방 챙기려고 그런다? 그거 알죠? Let's call it a day. 그 표현 이거 관용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a piece of cake. 이거는 전날 마지막 고퀄에서 해드렸는데 식은 죽 먹기. 식은 케이크 먹기 아니고 식은 죽 먹기. 이거고요. under the weather. 찌뿌둥하다라는 표현이죠. 자, 지금 이거 관용 표현들 여러분들 그대로 다 나왔어요. 그런데 정답은 그렇게 푸는 게 아니었어.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요, 여러분.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우리 정신 단디 차리면 맞출 수 있었던 문제. 봐봐봐. 자, 봐봐요. The kids are going to birthday party. 애들은 go. 고잖아요. 그러면 지금 진행형을 썼으니까 birthday party에 가는 중이야. 현재 진행형 가는 중이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 하나. 두 번째는 우리 일반적인 회화체에서도 많이 쓰고요. 왕래 발착 동사는 진행형만 써도 우리 가까운 뭘 나타낸다? 미래를 나타낸다.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요. 그죠? 그러면 걔네들 birthday party에 갈 예정이야. 괜찮고요. birthday party에 가고 있는 중이야. 괜찮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거 식은 죽 먹기야. 왜? 왜 갑자기 식은 죽 먹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왜 과거 시제로? 뭐 예를 들어서 정말 많이 양보해서 내가 생일 파티를 가는 게 너무 쉬운 일이야 라는 말을 할 수는 있는데 갈 예정이고 가는 중인데 왜 여기다 was를 쓰는데 그게 왜 was를 쓰는데 그것도 이상하죠. 그리고 식은 죽 먹기라는 문맥도 어색하죠. 생일 파티를 간다고 하면 재밌겠다. 어디로 가니? 이런 문맥이 여러분들 어울리지 식은 죽 먹기야? 아무리 양보를 해서 식은 죽 먹기가 돼서도 시제가 안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해당되는 문장은 호랑이 굴에 잡혀갔어도 정신 단디 차립시다. 3번 맞출 수 있었고요. 여기 관용 표현들 제가 짚어드렸던 것들 여러분들 우리 직전에 퀵스타트의 a piece of cake 그대로 나오고요. 제가 만들어줬던 8회 고퀄의 is piece of cake 다시 한번 나왔고요. 우리 직전에 마무리했었던 여기 under the weather 여러분들 찌뿌둥하다 역시나 그대로 나왔습니다. 13번 제목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쇼. 여러분 자 제가 이거 전문 다 해석했어요. 매우 꼼꼼하게 제가 이거 끝나고 거의 금방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전문 해석보다 더 중요한 거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죠? 자 봐봐요. 이제부터 독해 타임. 독해가 있고 이렇게 선택지 1, 2, 3, 4가 있어요. 나 왜 이렇게 소심하게 그리니? 배고파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우리 발문 있죠?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문장 읽을 때 여러분 봐요. 이렇게 가로로 읽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세로로 읽는 방법이 있고 세로로 읽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선지를 분석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중에서 제가 항상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요? 선지 분석이 제일 중요하다. 선지 분석이. 왜? 이거 창작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창작 아니에요. 제가 원문 다 확인하고 들어왔어요. 나 집요하잖아. 나 원문 다 확인했고 이 원문 소스로 여러분들 지방지 문제 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원문은 패러프레이징을 잘 안 해요, 여러분. 그리고 손을 잘 안 대요. 그런데 100% 순수 창작. 100% 순수 창작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신경을 써야 돼? 여기에서 사람의 마음이 드러난다니까.
출제 기관의 마음도 드러나고 출제자의 위원님의 마음도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그래서 선택지를 보고 답을 고르자라는 게 아니죠. 선택지를 통해서 설계를 하고 들어가는 거죠. 봐봐요. 여기 non-verbal이라고 나왔어요. 비언어적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언어적 단서라고 했어요. 이렇게 어떻게 반대가 되는 단어가 이 선택지에 있을 수 있을까? 희한하네. 나는 언어적인지 비언어적인지 신경 좀 써봐야 되겠다. 이렇게 각성을 하고 올라가자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전문 해석 자료 드릴게요. 아니나 다를까? 여기서 뭐라고 나왔어요? 비언어적인 소통이라는 것이 단어보다 더 크다. 그럼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고, 이거는 언어적 단서가 가장 주된 도구니까 얘가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서로 반대가 되는 해석 맞죠?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뭐 야생동물에서도 이것을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여기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죠. non-verbal cue라는 것이 말되어진 그런 언어, 이런 말되어지는 이런 그러니까 단어들, 이렇게 쓰여지는 그런 단어들보다 make us feel, 우리를 느끼게 만든대요. 자, 우리가 함께 있는 사람들이 관심 있고 이해되고 있다. 그것을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긴다라고 느끼게 된대요. 비언어적인 단서들이 우리에게 그런 걸 준대요. 여기는 큐만 보고 가면 안 돼. non-verbal communication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심지어 이런 동물들도 서로 뭐 하는 거, 서로 이렇게 여기 얘가 들어가 있죠. 여기 동물들에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얘네들이 너즐 한다는 거는 코를 이렇게 막 부비부비 하는 건데 그게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 행동으로 하는 거잖아. 그로 인해서 만족을 느낀다. 감정적으로.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제시가 되고 선택지 잘 보는 거 중요합니다. 해당 소재 반복되는 소재입니다. 비언어적 단서 법원지 기출 나온 적이 있고요. 그리고 실전 동영 모의고사에서도 저희가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문항 제작해서 여러분과 함께 했었던 소재이기 때문에 소재 어려움 없으셨을 겁니다. 14번 보겠습니다. 주제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하는데요. 저는 이 질문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이 지문에서 여러분이랑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제가 여기가 그렇게 패러프레이징이 많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는 창작이 아니고 여기만 창작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지문이 거의 원문을 그대로 그 느낌을 살려서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약간 격식 있다라기보다는 자, 격식 있다라고 보다는 약간 편하게 쓴 글씨예요. 약간 글이에요. 근데 그 글을 그대로 갖다 썼는데 우리는 약간 또 포멀한 거나 이런 것들을 위주로 많이 썼기 때문에 리튼 잉글리시 위주로 우리가 배우니까 이런 글들에서 이렇게 가로치고 한 번씩 더 말해주잖아. 이런 것들이 왜? 뭐 때문에? 이런 생각들 다 하셨을 것 같아.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물건 같은 것들을 아이들이 소유의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과 우리가 잘 안녕하는 것들에 대해서 부모가 가르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섬세하게 표현이 많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자, 우리 잠깐 보면요. 이런 시절이 있는데 애들이 그들의 삶에서 선물을 축적하는 시절을 갖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시간들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한테 건강한 비의존성이라는 걸 만들어줘야 된대요. 건강한 비의존성.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물건에 너무너무 집착하고 그 물건 없으면 막 미친 듯이 울고 이런 거 하지 않도록 아이들한테 이제 물건에만 너무 집착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가르칠 때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라는 말을 쓰는 거 보니까 이거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아이를 가진 육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라고 보여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어떤 바구니에다가 얘네들 담았다가 이런 것들을 로테이트를 하는 거예요. 담았다가 이렇게 돌려가면서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있고 안 보여주는 것도 있다 했었을 때 여러분 이런 얘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당신이 어떤 것을 잃어버린다거나 어떤 소유물 같은 것을 부셨을 때 그런 것들에 있어서 good attitude, 좋은 애티튜드에 대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래요. 나는 감사했다.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동안 참 감사했다. 즉 가지고 있는 동안 감사한 거야. 지금 없어서 괴로운 게 아니라 내가 물건에 있어서 계속해서 의존하는 게 아니라 있는 동안 행복했다. 너랑 함께해서 행복했다 무민아 하면서 무민이 인형을 보내주는 거야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상황인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마지막에 또 이렇게 하죠. 당신의 아이라는 것은 이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태도를 만들 수 있는데 비집착, 애착을 덜하는 태도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인형이나 그녀의 것의 인형이 그녀의 인형 하나가 망가지거나 또는 잃어버렸을 때 자, help, 도와줘라. 그녀가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I had fun with that. 그거랑 함께 했을 때 행복했어요.
had fun. 옛날에는 즐거웠다는 거야. 있을 때 좋았다는 거야. 없어져서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막 진짜 괴롭고 하지 않는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얘기거든. 그것은 결국 뭐가 될까요? 건강한 애티튜드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선택지를 먼저 분석을 하기보다는 여기 있는 본문 내용을 좀 설명해 드렸는데 이색적이었어요. 그리고 설명 표현 자체가 상당히 비유의 표현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가로친 표현들, 그리고 마지막 요 문장을 센스 있게 비유를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먼저 드렸습니다. 역시나 문제를 풀 때는 선택지를 분석하고 가시는 게 맞겠고요. 괄호 해석해야 되는데 망설였어요. 최민유님,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럴 때 있죠. 자, 그러니까 이 지문이 그러니까 러프했어요, 조금.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은 되게 좀 단아하신 분들이니까 이 지문에 이런 부분을 당황했을 거라 생각해. 근데 이럴 수 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대비해야죠. 해야죠. 앞으로 가로 엄청 들어갈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요지로 알맞은 것을 고르래요. 요지 한번 찾아가 봅시다. 요지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우리 선택지에서 요 문제는 여러분 여러분들 이거는 그렇게 이제 질문을 보시면 여러분들 저는 이 부분을 잠깐 여러분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선택지에서 보면은 우리가 빈도가 있는 칭찬이라는 것 자체가 보세요. 칭찬을 하면요. 애들의 self-esteem이 올라간대요. 이런 얘기가 있고요. 여기서는 compliment, 칭찬을 하면요. 애들한테 negative 이펙트를 야기할 수 있대요. 자, 그러면 서로가 반대되는 이야기 아닌가요? 자존감이라는 걸 높여주는 것만큼은 긍정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을 치환해서 말하면 self-esteem이라는 건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높여준다는 거. 그런데 컴플리멘트를 했더니 그것이 부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왔다는 건 서로가 반대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눈에 들어왔죠. 우리 이런 것도 보고 들어가잖아. 그리고 뒤쪽에 보면은 아이들이라는 것 자체가 극복을 해야 된다. 뭐 성공을 통해서 실패를 극복해야 된다. 이런 것도 눈에 들어오죠. 성공을 통해서만 실패를 극복한다? 그럼 성공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자, 부모님이라는 것은 초점을 산출에만 초점을 둬야만 합니다. 과정이라기보다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산출인데 산출은 좋아야 되겠죠. 그럼 좋아야 된다는 건 성공지향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성공에 대한 이야기 3, 4번이 하고 있으니까 3, 4번 맥락은 비슷해요. 그런데 1, 2번 맥락은 분명히 달라요. 반대예요. 그럼 우리가 그걸 준비하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와서 읽자라는 거죠. 읽지 말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문장에서 지금 보시면 얘네들이 있어서 뭐 이제 중간중간에 나오고 있는데요. Some researcher 하고 나왔어요, 여러분들. 인용에 의한 주장. 연구자들이 대절 이하를 발견해냈는데요. 아이들에 있어서 그들의 지능에 있어서의 칭찬을 받았던 아이들이 그들의 노력에 비해서 칭찬을 받았던 아이들은 과도하게 초점을 결과에만 맞추는 게 되고 실패가 이어졌을 때 이러한 같은 아이들은요 persist 계속하지 않고요. 여러분들 즐거움을 덜 느끼고요. 그럼 지금 쭉쭉쭉쭉쭉 들어가면 여러분들 뭐에 대한 것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만 언급이 쭉쭉쭉 되고 있죠. 칭찬을 받았더니 아이들이 이제는 여러분들 이게 실패를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즐거움도 못 찾고 능력의 부족 탓으로 실패를 돌리고 수행도 좋지 못하게 되고 다 마이너스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네거티브 이펙트라는 거 어렵지 않게 찾았을 텐데 선택지를 분석하고 들어갔다면 아마도 더 명료하게 읽어야 될 부분에 더 힘을 빡 줘서 읽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그죠? 그래서 분석 잊지 마시고 15번 요지까지 거시적 관점에서 어렵지 않으셨습니다. 자, 해당되는 부분은 자존감 그리고 아이들에 관련된 지문에서 법원직에서 기출된 바가 있었던 셀프 이스템과 관련된 아이들 셀프 이스템 간접적인 소재가 일치됐음을 한 번 더 짚어드립니다. 자, 법원직에서도 이런 식의 문제들 셀프 이스템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소재인데요. 법원직 이어서가 아니라 필수적인 소재인 만큼 기출을 꼼꼼하게 그리고 좋은 문제들로 마지막 트레이닝을 하셔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자각할 수 있죠. 자,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지만 여기까지. 우선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걸 고르는 우리 빈칸 문제는 2개가 나왔어요. 하나는 단어 넣는 거 나오고 하나는 구 넣는 게 나왔는데 구가 20번이었고 20번 좀 어려웠고 그에 비해서 16번은 여러분 자, 보자마자 제가 또 들었어요. 아까도 분명히 이거 반대였죠, 여러분? 아까 그리고 빈칸 문제, 우리 아까 맨 처음에 시작했었던 독해 문제에서도 서로 반대되는 선지가 있었죠. 우리 아까 보셨죠? 요거 반대되는 선지라고 말씀드렸죠? 요거 반대되는 선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거 반대되잖아요, 여러분. 유니폼하다요. 유니폼 통일된 거잖아요. 그죠? 통일됐는데 diverse, 다양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서로가 반대됩니까? 안 됩니까?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이런 거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된다니까? 보고 나서 봤더니 이 지문도 저도 보고 난 다음에 야, 공시 집이 나와? 와우.
지퍼. 맞아요. 근데 그 집이 동사 집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휙 지나가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나왔다는 거 딱 보는 순간 아까 그 지문, 여러분들 아이가 어떤 이 의존, 물건에 대한 의존성을 내려놓자라고 했던 그 지문 있잖아요. 그 지문에서도 왜 가로가 들어가서 약간 지문이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하게 쓰여진 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요번에 이 지문도 보면서도 이렇게 특정상호 코카콜라 이렇게 그대로 들어가면서 좀 가볍게 쓰여진 글이구나라는 것이 좀 느껴졌습니다. 제가 이거 집요하게 팔긴 팔 건데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역시나 여기는 우리가 어떤 20번 같은 거는 좀 대단히 교양적이고 대단히 교양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은 대단히 가벼운 지문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섞어서 쓴다면 우리가 살 길은 지문 분석밖에 없다. 라는 거 다시 한번 알 수 있죠. 여러분, 다양해야 될지 통일돼야 될지만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지금 보시면 예를 들어서 앞에서 이게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SNS나 이런 걸 많이 하니까 단나라도 왔다 갔다 휙휙휙 움직여 다닐 수 있다. Across border, 경계를 가로질러서 쉽게 휙 지나갈 수 있다. 우리 누가? 소비자들이 뭘 통해서? 인터넷과 사회적인 미디어를 통해서 라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어려워지는 겁니다. 뭐가? 광고주들은 뭐라는 건 roll out, 나눠주는 겁니다. 이것도 좀 잘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 아닌데, roll out, 뭐를? adapted. 어떤 그때 맞는 캠페인, 적용되어진 캠페인. 그러니까 통제되어지고 그 동네에 맞는 캠페인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홈페이지를 외국 것도 볼 수 있고 우리나라 것도 볼 수 있고 다른 나라 것도 다 볼 수 있으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광고주, 즉 사업주들 입장에서는 점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마지막에 나옵니다. 여기 코카콜라 웹이라는 것과 소셜미디어 사이트들은요, 전 세계에 걸쳐서 오스트레일리아부터 시작해서 아르헨티나부터 시작해서 프랑스, 와우, 뚜뚜뚜뚜 해서 얘네들이 결과적으로는 놀랍게도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 나와 있어요. 걔네들의 특징은 다들 비슷하고 우리 패밀리얼, 친근한 코카콜라 레드, 아이코닉 코크 바틀, 그죠? 이렇게 생긴 코크 바틀, 이런 것들, 아니, 이런 것들, 코크 바틀 이런 것들이 이제 있잖아요. 다들 이렇게 비슷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테마까지도 모두가 다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are uniform이라는 말이죠. 공통됐다고요. 통일됐다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사람들이 인터넷 경계가 없이 왔다 갔다 하니까 공통된 형태를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2번이고 선택지 분석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17번입니다. 어색한 문제. 여러분, 우리 삽삭배 어떻게 풀어요? 자, 삽입, 삭제, 배열. 어디에선가 형광펜을 집어야 될 것 같다는 느낌 안 들어요? 우리 삽삭배 어떻게 풀기로 했어요? 서로 연결이 되는 부분을 찾아서 체크를 하이 가면서 1번에서 2번, 2번에서 3번, 3번에서 4번 이렇게 푸는 거 우리 맞죠? 아마도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3번을 푸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난이도 윤님 했어요. 평이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이하다, 중, 조금 아래. 난이도 평이했어요. 그런데 그 평이한 난이도 속에서 우리가 이 문제들을 분석해서 앞으로는 이런 평이한 난이도는 더 기깔나게 잘 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삭제 문제에서는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문제를 한번 풀어봐요. 연결을 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거대한 변화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대요, 여러분들. 일하는 터에 있어서의. 자, 근데 그것의 기준이 여러분들, 사람들이 집에서 이틀 정도 보내고 사무실에서 한 3일 정도 보낸다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구체화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당신이 생각할 때 컷백, 이런 감소라는 것이 우리에 있어서 오피스 공간의 수요가 엄청나게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 그렇죠. 집에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역접이겠죠. 우리가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가 사무실 공간이 1%밖에 안 줄었대요. 그런데 맞죠. 이 그러나가 없었으면 잠깐 흔들릴 뻔했는데 원래 이 삭제 문제에서 연결사 잘 안 주거든요. 근데 이거 되게 명료하게 하려고 좋네요, 여러분들. 그러나 생각보다 이 사무실 수요가 그렇게 많이 안 줄었어요. 집에서 3일, 집에서 이틀 일하고 나머지는 사무실에서 일하면 사무실이 훨씬 더 줄어들어야 되고 수요도 줄고 막 빌딩 텅텅 비워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1%밖에 안 줄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밑줄이 없는 부분 있죠. 밑줄이 없는 부분 여러분들 우리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2번과 3번에 밑줄 없는 부분은 2.5번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2.5번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힌트를 주냐면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여기는 의심할 여지가 없잖아. 그러니까 믿고 가야 되는데 이 밀도, 사무실의 밀도가 그동안 사람들이 불편했고 싫어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사무실이 이 수요가 안 주는 이유는 그동안 너무 불편했던 그런 사무실을 조금 더 공간 활용을 잘하고 밀도를 높지 않게 사는 방법으로 가기 때문에 실제로 수요가 줄기보다는 사람들은 집에서 많이 일하지만 그 빌딩 사무실은 이제 좀 더 널찍널찍하게 쓸 수 있는 더 좋은 공간으로 변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3번에서 보면 대부분의 우리 피고용인들이 원하는 걸 집에서 일하는 걸 더 원한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앞에서 3일 이틀이라고 분명히 제시를 했는데 갑자기 3번에서 근데요. 회사 다니면 그래도 맨날 집에서 일하고 싶어요. 재택근무가 짱이죠.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분명히 근무 관련된 이야기도 맞고 이 얘기와 이 얘기는 연결되는 것도 물론 맞아요. 하지만 앞에 얘기랑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뒤에 있는 문장 3.5번을 보니까 뭐라고 제시가 됐냐면 이렇게 제시가 됐어요. 자, 이런 밀도에 있어서의 불편함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로비나 키친이나 이런 것들을 쭉쭉쭉쭉 뭐 했다는 거 여러분들 확장시켜 만들었고 결국은 또 밀도 얘기가 연결이 되네요. 자, 우리가 그래서 이 밀도를 줄이는 방법은 일하는 날짜를 줄이는 것이다 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이 돼요, 여러분. 그죠? 왜? 밀도 얘기를 했고 그 밀도를 해결하는 이야기를 했고 이렇게 줄이는 대안책에 대해서 쭉 연결이 되는데 갑자기 3번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린 근데 집에서 일하는 게 좋거든요. 이거는 예쁜 문맥이 아니고 앞뒤로 받쳐주는 게 없어요. 즉 2.5번에서도 3.5번에서도 3번 문장을 받아줄 게 없는 거예요. 되려 얘랑은 연결이 되어 있지만 이미 공간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얘는 답이 될 수가 없죠. 잘 푸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형광펜 풀었던 거 방식대로 한 번 더 풀어봤고요. 자, 이제 삭제 문제 풀었어요. 이제 18번. 들어갈 위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자고 했었죠? 자, 우리 문제 풀 때 세 가지. 하나, 둘, 셋. 자, 첫 번째, 연결사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지시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GS, 기억나시죠? 이 GS라는 것 자체를 아직 조금 모르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GS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채팅 조금 보는데 네네네 맞아요. 석호씨 우리 석호 시험 잘 봤어? 석호인 것 같은데 연결사 지시어 GS는 여러분 편의점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GS는 얘는 여러분들 General Specific이라고 해서 상위 개념은 뭐고 그 뒤에 이어질 하위 개념이 무엇인지 이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문맥을 묻는 거라 제일 고급 기술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고급 기술 쓰기도 전에 여러분들 벌써 지시어가 떡 하고 버텨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고급 기술 요거 사용할 거고요. 연결사는 없으니까 요 GS까지 한번 활용해서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제가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시어 they. 그들은 설치했습니다. 비디오 카메라를 그 장소에다가 설치를 했는데 알려진 바 있습니다. 불법적인 횡단으로 알려진 장소에다 카메라를 설치했대요. 자, 그러면 이 그들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앞쪽에 복수의 사람이 나오겠구나 또는 기관이 나오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물론 사물일 수도 있어요. 대인은 항상 사물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카메라를 설치할 수밖에 없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또는 기관들이 앞에 제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시어는 우리가 활용했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GS를 보면요. 이 불법적인 횡단이라는 것이 있어서 카메라를 설치한다면 적어도 앞에 불법적 횡단이 자행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언급이 나와야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세부적인 항목이라면 앞쪽에 이 카메라가 설치되는 건 왜 설치가 돼야 되는지 앞에 상황이 좀 나와줘야 되고 불법적인 게 뭔지에 대해서 얘기가 돼야 돼. 그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이거를 여기다가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이 라이브 비디오를 우리가 계속해서 웹사이트에 올렸대요. 우리 그럼 궁금하잖아. 그러면 이 뒤에는 무슨 일이 생길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카메라를 이렇게 설치를 했다잖아요. 카메라를 왜 설치를 했고 웹사이트에 이렇게 보여주면 그러면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할까? 그럼 이 뒤쪽엔요. 이 카메라가 설치됐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 건지를 적으면 되는 거고 앞쪽에는 이 그들과 카메라가 설치될 수밖에 없는 사연을 찾으시면 돼요. 그런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자, 텍사스의 셰리프는 제가 형광펜 잡아서 보여드릴게요. 텍사스의 파란색 필요해. 텍사스에 여러분 셰리프가 이게 보안관이거든요. 이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요. 최근에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냈대요. 자, 뭐 인터넷을 활용하려고. 자, 근데 뭐 하기 위해서
keep watch on the border. 경계를, 감시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어떤 새로운 것들을 알아냈나 봐요. 자, 그러면 이 보안관 분들이 또 무슨 일을 보통 주로 하시냐면 이 불법 이주자들의 흐름을 막는 거를 이분들이 하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멕시코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경계가 걸어서도 지나갈 수 있으니까 거기 못 오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그것들을 보고 있는 이 보안관들의 업무네요. 그러면 여기 불법적인 이주가 바로 요거를 나타내는 거죠. 이게 다음 문장이니까 이쪽 화살표로 할게요. 그리고 텍사스의 이 보안관님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갔는데 빼봐. 이렇게 웹사이트를 통해서 하니까 시민들이 뭐를 하는 거예요? 모니터를, 경계를 도왔대요. 왜? 웹사이트에 올렸더니 시민들이 경계를 도왔대요. 그럼 이건 뒤쪽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들어가니까 빼박 몇 번밖에 못 들어가요? 3번밖에 못 들어가죠. 기억할게요. 연결사 주시오 GS. 자, GS가 고급 정보니까 이거 우리 연습 많이 합시다. 그래서 여기는 정답 3번에 해당이 됩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들 제가 조금 시간을 좀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두 문제만 더 풀어도 괜찮을까요? 보고 계신데 힘들지 않으시겠어요? 두 문제만 더 풀게요. 마지막에는 삭제 문제예요, 여러분. 배열 문제예요. 이 배열 문제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지? 우리 배열 문제 나오면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형광펜 3개 잡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 문제를 풀면서 느꼈던 건 시험장에서 우리 학생들 이거 로마 보고 바로 또 로마로 가면 어떡하냐 걱정 조금 했거든요. 혹시 로마 보고 로마로 간 사람 손 한번 살짝 누구나 한번 섭시다 우리. 로마 보고 로마 갈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근데 그렇게나 큰 지역이라잖아. 그렇게나 컸다면 앞에 얼마나 큰지는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A로 갔다가 선회하셨다면 잘하신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에서는 이 로마의 로마로 가는 게 아니고 요 문명부터 먼저 잡아줘야 돼. 형광펜 3개 잡고 준비되셨어요? 형광펜 3개 잡으면 우선 먼저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노란색으로 여기 이 문명이라는 것 자체가 더 전형화된 게 고대 로마보다 더 전례화된 게 그러니까 exemplify라고 하거든요. 근데 뭐뭇의 예가 되다라는 뜻이에요. 예시가 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exemplify 고대 로마보다 이것을 더 전형화하는 문명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문명에 대해서 이제 얘기되는 부분이 이런 얘기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여기 이 단어 이 civilization이라는 이 단어는요 라고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단어로 갔어요. 그러면 이 단어에 대한 어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게 라틴 civis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그게 원래 의미는 citizen을 의미하는 거야 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단어에 대한 설명이 들어갔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색깔 딱 잡고 우리 여기에 라틴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이 됐고 그 라틴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냐? 언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럼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로 가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맞아요. 보니까 이 라틴의 언어가 어디의 언어냐? 이게 고대 로마의 언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색깔 뭘로 잡을까? 고대 로마의 언어인데 그것의 영토가 stretched from 쭉 뻗어서 어디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쭉쭉 여기까지 해당된대요, 여러분들. 와우, 여기 블랙시까지. 그럼 엄청난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 장소니까 어디로 가요? 그렇게나 넓은 이런 영토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로마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 로마 보고 이 로마 보면 안 되는 이유를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제가 항상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 우리 형광펜만 째려봅시다. 자, 이 노란 걸로 노란 거 civilization 연결했죠. 다시 language 라틴 잡고 라틴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영토에서 영토로 넘어가서 그렇게나 넓은 영토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B, C, A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콜! 자, 마지막 20번이요. 20번까지 20번까지 오시냐고 너무너무 많이 고생하셨어.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하셨을 텐데 여러분 20번은요. 이게 사실은 단어가 어려웠어요, 여러분. 단어가 어려웠어요. 이게 상당히 아카데미컬한 지문 맞아요, 여러분. 나는 지문 엄청 많이 보잖아요. 논문도 많이 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되게 조금 맹자말, 공자말 같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른 지문보다는 훨씬 더 포멀해요. 근데 그래서 나는 이게 오답이 나왔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제 지금 이 시간 현재 분석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보셨을 때 나는 그대들의 실력을 믿거든요. 이 지문이 전반적으로 지금 뭐와 관련된 거냐면 이 심리학 분야에 있어서 하위 분류들이 점점 독립되게 되고 이름에 있어서 특화되고 좁아지게 된다. 라는 이야기를 먼저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사이콜로지스트들이 오랫동안 주장해 오기를 만약에 이 필드 자체의 심리학 분야가 더 성숙하고 발전을 과학적으로 하길 원한다면 이 분리된 파트들이 neuroscience, developmental, cognitive, personality, social 다 우리 인지과학, 이거 neuroscience라고 해서 우리 뇌과학이라는 말 많이 쓰는데 이 neuroscience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신경과학, 인지과학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하위 분류인데 must become whole and integrated again. 다시 합쳐져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원래 하나에서 이렇게 뿌리가 나왔는데 다시 그걸 합치는 것이 성숙과 발전을 불러온다라는 걸 분명히 여러분이 제대로 읽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합치는 게 답이구나. 알겠어. 심리학은 그런 거야. 그리고 마지막 빈칸을 갔는데 이 빈칸에 지금 보니까 이 fit이라는 단어도 이 import라는 단어도 내 마음대로 잘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느낌이 안 와.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마지막 20번 문제를 보시면서 이 문제죠. 마지막 단계에 조금 헷갈리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제가 이런 문제를 풀 때 내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저희가 고퀄이나 이런 모의고사를 통해서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아카데믹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본질에 가깝게 글을 읽을 수 있는 연습과 소재에 대한 다양한 배경 지식을 드리는데 시험은 연구의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수험을 하는 거야. 수험이 5점을 획득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무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려면 결과적으로는 이 문제에서 이런 어휘들을 넘어서서 이 선택지를 분석해서 가셔야 된다는 거였어요. 역시나 제가 또 선택지 얘기하죠. 여러분 봐봐. Unified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 uniform, unify 왜 이렇게 많이 나와? Unified, 통일된 관점이라 그랬죠. 근데 이거는 dynamic, 역동적인 면이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게 하나가 된 거랑 역동적인 건 조금 같지는 않죠. 반대까지는 아닌데 같은 맥락의 단어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기서 우선 눈치를 한번 챌 수가 있고요.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한번 와봐요. It would be no. 이거보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는 좀 구석에 있긴 한데 여기 빈칸 보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how to combine 결합을 해야 돼요. 자료들을 결합해야 되고 study 과학을 연구를 해야 돼요. 자, 그럼 보세요. 자료를 결합하고 과학을 연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다이내믹하게 하면 될까? 아니면 통일된 관점으로 해야 될까? 지금 컴바인 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합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이리 튀어도 되고 저리 튀어도 되는 상황으로 만들면 안 되지 않아요? 하나의 통일된 관점을 가지고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를 해야지만 하나의 심리학이 완성이 되는 거고 그로 인한 더 발전이 된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 문맥에서 병렬 구조로 원천을 결합하고 연구를 하긴 하는데 그 연구의 관점이 통일된 형태여야 된다. 라는 것을 문맥으로 잡아낼 수도 있었어요. 여기 앞에까지를 잘 읽으셨으면. 그리고 좀 더 돕자면 하나 더 여러분들 이게 픽처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fit이라고 해서 업적이에요. 작은 업적이 아니라잖아요. 큰 업적인 거죠. 작은 업적이 아니다. 그리고 small import. 자, 이게 여러분 import 수입 그거 아니고요. 중요성이란 뜻이에요. 작은 중요성이 아니래요. 그러면 크게 의미가 있고 대단한 업적이다라는 거죠. 뭐요? 과학에 있어서의 심리학이 become 모델이 된다면 뭐에 있어서의 parent discipline. 이런 말 어렵죠. 부모 과목이 뭐냐면 아까 심리학이라는 것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뉴로사이언스로도 developmental, cognitive, personality, social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세부화하면 위에 있는 과목 있죠. 이걸 우리가 parent discipline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것에 있어서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료를 combine, 결합하고 연구를 통일된 형태로 과학을 연구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델이 될 수 있대요. 그렇게만 된다면 작은 업적이 아닐 것이며 작은 중요성이 아닐 것이다 라고 하네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지금 계속해서 말하는 건 뭐래요? whole 해야 돼. 그리고 integrated 해야 돼. 결합해야 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이 이거고요. 이 1번이고요. 아마도 제일 오답률이 높은 문항인 20번 문항이 여러분들 저는 우선 시간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20번이니까
내가 조금 시간도 좀 부족했을 거고 그리고 집중력도 좀 떨어졌을 거고 거기에다가 여기 있는 어려운 어휘들까지 섞여 있는 이 세 가지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마지막 나오시면서도 여러분들 제일 많이 질문 주셨던 게 저희 연구실을 통해서 제가 시험 끝나고 이렇게 학교를 걸어 나오는데 20번 정답 뭐예요? 라는 질문을 가장 먼저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 먼저 알려주라고 그거 1번이라고 그리고 저희가 동시에 제가 나오면서 이것도 바로 원전을 찾았어요. 제가 또 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바로 원전 찾았고 이제 얘네 사이트는 제가 다 갈아 마셔버려야죠. 여러분 앞으로 이제 문제 또 푸셔야 되니까 요것들도 다 포함하고 해당 출처는 여기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요걸 이용한 것뿐 요 해당 출처는 이 사이트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저작권은 이쪽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신현님 저도 삽삭지 힘들었는데 교수님 수업 듣고 오늘 다 맞았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그런데 요번 삼삭회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었고 조금 흔들릴 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 마무리하면서 한 멘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인혁처의 시험의 방향성은 아주 명료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부해야 될 방향성도 명료합니다. 이게 설계되어진 문제라는 게 명료했고 그리고 문항 간의 비율 조정을 통해서 평이함을 추구했으나 개인적인 학생의 수험에 있어서의 완성도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매우 어려웠을 수도 있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자명하게 드러냈죠. 그래서 모두가 말하는 평이함이라는 말 속에 여러분 숨지 마시고요. 내가 약점이 있으면 드러내서 그걸 밝혀내고 지방직 서울시 교행직에서 그 부분을 반드시 완화해서 지금의 이 결과를 좀 더 크게 또는 뒤집어 엎을 준비를 우리 합시다.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희 연구실에선 이 시간 이후로 해당 시험 문제를 분석해서 여러분의 해설지와 그리고 앞으로 지방직 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여러분에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브 봐주신 여러분들 진짜 고마워요. 다음 주 정규 지방직 개강 가능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성정이었습니다.